지금 중국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 시진핑, 그는 과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중국은 지금 숙청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게 바로 오늘날 중국의 정치 현실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외교부장, 국방부장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권력층 전체가 그야말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면님을 확정하면서 시진핑의 권력은 영원할 것만 같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심장부에서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이 충격적인 숙청들은 어쩌면 그의 권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태로울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랄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겉보기엔 정말 화기애애하죠? 이렇게 단합을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사진이 찍힌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무대 뒤에서는 여기 보이는 원로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되는 아주 잔혹한 숙청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중국 정치의 두 얼굴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불과 몇 달 사이에 외교부장, 국방부장, 그리고 최고위급 장성까지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연달아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시진핑 3기 체제의 숙청 비율 이미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0명 이상의 고위 관리가 추가로 숙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가장 널리 알려진 첫 번째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 바로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거광 교수 같은 학자들은 이걸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칠상파라라는 중국 공산당의 아주 중요한 불문율을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이 제한을 둬서 권력이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래 집중되는 걸 막고 평화롭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록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였어요. 자, 우거광 교수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시진핑이 이 룰을 깨버렸어요. 자기 자신과 측근들을 위해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래에 있던 야심 있는 관리들의 승진길이 꽉 막혀버린 거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시진핑 눈에는 이 모든 불만이 곧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충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제거해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벌어지는 숙청은 시진핑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연임을 향한 길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게 다 틀렸다면 어떨까요? 이게 권력 강화가 아니라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갈립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경쟁자를 제거하며 권력을 다지는 절대군주 시진핑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른쪽 김상순 박사가 제시하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쩌면 그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지고 있는 힘을 잃은 황제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을 연구해온 김상순 박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아니라 그의 권력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박사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숙청을 지휘하는 사람이 시진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군부의 실세인 장용호시아 상장이 이끄는 반시진핑 세력이 시진핑의 사람들을 군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 기반을 아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모든 게 틀린 겁니다. 시진핑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권좌에서 끌어내려질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김 박사는 딱 두 가지를 지켜보라고 합니다. 첫째, 이 반란의 핵심으로 지목된 장효오샤 상장이 과연 무사할 것인가? 그리고 둘째, 군부의 이런 움직임이 당내 권력 구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시진핑은 과연 제21차 당대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는 사연임을 향해 질주하는 절대 군주일까요? 아니면 세 번째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고 밀려날 운명일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